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1월 12일 오늘의 뉴스 한번 또 살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제가 뉴스 3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여야 합의 필요한 안전진단 면제 사업성이 관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원래 이제 현행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추진위, 조합 설립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안전진단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이런 데들이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때 시작을 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야. 안전진단도 누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몇몇 아파트 단지들은요,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아서 금액을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안전진단을 직접 해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들이 그냥 걷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사람들이야. 이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추진위가 돼서 재건축 추진위가 한다. 근데 이 기간을 줄여버린 거죠. 지금 안전진단 할 때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을 같이 해버려라.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된다. 안전진단은 추진위원은 준공은 30년 지나면 가성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시작 가능하다. 어차피 사람이 진행을 해야 돼요.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든 사람이 진행을 해야 돼요. 주체를 먼저 만들어주면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건 아닌데 이 단계를 앞당긴 것 뿐이죠. 앞당겼다기보다는 합쳐버렸다 이렇죠. 그러면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수립하고 계획하는 동안 요거 같이 진행을 하면은 이게 좀 더 빨라지지 않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예전에는 처음에 열심히 안전진단을 할 때부터 했던 분들, 아파트 단지에 있던 분들 열심히 하다가 이쯤 되면은요, 뭐 새로운 세력으로 막 바뀌고 그래요. 주민들한테 돈 받았던 거 활동비로 쓴다는 명목하에 뭐 비리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저라면은 이건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낫거든요. 빨리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서로 이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의 이득만 챙기지 말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 연기로 정비사업 초기에는 속도가 나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점이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그러니까 법 개정은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주체가 생겼는데 이 주체는요, 그냥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 하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쵸? 405동 아줌마가 한대요. 근데 뭐가 잘못되면 405동 아줌마가 책임지냐, 그건 아니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책임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 개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아파트 및 지방 준공 미분양 매입에 대한 주택수 제외는 투자수를 높이겠지만 전세 가격의 재벌 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도 지금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사업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호갱노노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별로 이제 실거래가의 평당 가격을 보면은요, 살짝 줄여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평당 가격 나오죠. 자, 서울 평당 가격 얼마예요? 2,6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서울은 뭐 평당 1억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뭐 10억, 20억은 우스운 아파트 단지가 많죠. 근데 크게 보면은 평당 단가는 2,600짜리예요, 서울은. 왜 그러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지도 켜서 보면은요, 위성 지도로 보고 있는데 살짝만 줄여볼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줄이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이런 오래된 노후가 된 빌라 단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재개발도 좀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비해서 빨리빨리 올리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기가 되지 않느냐. 왜 이걸 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10대 건설사 수도권 등 입주 10% 준다. 집값 자극의 촉각. 공급과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어야지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공급이 줄어들었어. 수요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막고자 지금 요거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새로 못 지을 거면 기존에 있는 것도 따로 부시고 빨리 짓자. 그래야지 부동산 가격을 좀 맞춰줄 수 있고 폭등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진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어야죠. 많이 짓는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 전문가들 금리나 이러면 7월부터 연말까지 0.5에서 1% 정도 낮추겠다. 자, 올해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 시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안전진단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잖아.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리만 브로스 사태 때도 그랬고, 이럴 때마다 부동산 건설사들은 많이들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겼어요. 지금도 딱 그 시기예요. 사라지고 생기는 시기.
그 사라지고 생기는 시기에 어떻게 털을 잡을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뉴스가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거 이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게 주기별로, 한 10년 정도 주기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약간씩 우상향인데, 이번 시기에는 어땠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시기에 코로나 겹치고 내수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서 그냥 같이 치고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거 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이거는 거품이 빠지는 거지 시장 가격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뉴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거품은 빠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그냥 살살살 우상향으로 들어갈 것 같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떤 거? 어느 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이 올라가느냐, 어느 지역이 다른 데보다 살기가 좋으냐, 어느 지역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찾아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